안녕하세요, 돼지띠 여러분. 2019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마음은 좀 어떠셨나요? 지금은 불안하지만 장차 또렷해질 목표를 세워서 그 지점까지 열심히 뛰어간 해를 보내신 걸로 보입니다. 이 나를 표현하고 싶은데 시간과 기술의 습득이 반비례하는 느낌? 그러니까 시간을 쓴 만큼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그렇지만 표현에 또 탁월한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 돼지띠 분들이라서 그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자기만의 고집을 표현하는 시기셨을 거고요. 그러는 동안 또 나름 재미도 있으셨을 거고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내가 가진 또 힘을 믿기도 했었고 온갖 심정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그래도 쉬지 않고 뛰어온 만큼 돼지띠 분들은 더 잘 보일 것 같지 않나요? 그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들이. 2020년 경자년의 돼지띠 분들은 어떤 흐름을 만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 건강인데요. 라이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라이벌이라는 것을 나와 상대가 걸어간 역사를 공유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길을 보면서 나의 중심을 세우고 나름대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상대가 자기 길을 또 들여다보면서 영향받고, 그래서 또 자기가 자기 중심 세우면 내가 또 그 상대한테 영향받고, 그런 자기 점검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극을 주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러는 동안 얼마나 그 사람과 나를 재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숙제를 좀 자발적으로 풀어가는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여기기 전까지는 타인들의 작품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존재를 굉장히 작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럽고 그들처럼 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열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남처럼 되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면서 자꾸 그것에 끌려가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서서히 제 어떤 의욕마저 꺼져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내가 분열된 어떤 현상은 사실 사회에서 너무 당연하게 벌어지기도 하고 있거든요. 외부의 기준에 너무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나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전 사회가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라이벌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그런 라이벌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걸 자꾸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그게 왜 나한테 라이벌 의식을 주는지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깊게 들어가 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들에 굉장히 매혹되고 끌려가고 이런 경우들이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한 가지 또 예전에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타투를 공부를 했을 때가 있어요. 연습하고 그러면서 어떤 같이 좀 동료처럼 지냈던 사이 중에 어떤 친구는 굉장히 테크닉에 굉장히 매료가 많이 돼 있어서 나는 언제 저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저 단계까지 언제 올라갈까?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 친구처럼만 되면 다른 걸로 응용해서 다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도 나도 역시 그 친구하고도 똑같았어요, 사실은. 저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던, 그러면서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혹사시키고 건강을 파괴해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라이벌을 진짜 세계 최고의 라이벌을 그 어떤 아티스트를 놓고 이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그리고 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막 또 나이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따졌었던 시기인데 내 나이에 저만큼 못 가면 나는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롤 모델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게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그 상정해 놓은 그 단계라는 게 외부의 기준이지 내 기준은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았었듯이, 그리고 또 높고 낮은 어떤 단계들을 막 나누잖아요. 그걸 자꾸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걸 만든 그 작품을 또 만든 사람의 이야기들이 다 압축돼 버리고 그 사람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작품을 나의 욕망이랑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작품을 보면서 그 끌림이 있다. 그거는 또 그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 끌림이 있다라는 건. 그래서 아예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즐길 수 있는 선에서 그 끌림을 받아들이시면 좋고요. 그 끌림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또 내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이라면 그것 또한 아주 좋은 라이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를 사용은 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런 이제 의식이 내 활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그림은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가장 나에 가까운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 중에 테크닉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필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입시 미술처럼 꼭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방식의 교육 방식은 입시 미술에서도 사라져야 되고 입시 미술로서 충분히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도 있죠. 결론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온 기준을 벗겨내는 것이 내가 나를 찾는 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유되는 덕목이기도 하고요. 둘째로 몸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다른 띠 분들한테도요. 마음과 몸은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돼지띠 분들한테 신년이 약간 지내는 환경이 약간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 몸이 편하려면 내 환경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내 몸을 안정화를 시키면 이 마음도 같이 또 좋아지고 그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몸이 같이 좋아지는 역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고 포근한 방 이런 자기만의 공간을 잘 꾸리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서 또 자주 쉬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생활 하고 계신 분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정주 길게 보고 가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 개인적인 공간이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돼지띠 분들이 워낙 또 정주하시는 성향이 있으셔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잘 챙기고 가실 거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또 이 돼지띠 분들이 주는 것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또 특징입니다. 돼지띠에. 그래서 이 특징을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이 특징을 이 정주하시는 동안에 대인관계에 잘 활용을 하시면 또 대인관계도 같이 좋아지고 이 마음을 잘 쓰는 것 자체가 내 건강과도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돼지띠 분들은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예요. 다 돼지띠 분들한테 있는 특징이고 또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마음이 열릴 때 몸이 같이 열리고 몸이 치유되는 어떤 그런 순간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애증의 골이 굉장히 기뻤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친구의 영향으로 자살 충동도 많이 생겼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힘들었고 참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좀 제가 마음이 힘듦에 따라서 아마 제 생각인데 어깨도 같이 안 좋아지고 맨날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되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다시 재회를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 친구가 저한테 막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제 앞에서 흘려주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뜨겁게 가슴으로 용서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신기하게 가슴도 활짝 열리는 뜨거운 느낌이 났었고, 이 어깨도, 이 어깨 쪽에서 목 쪽부터 안 좋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이 뜨거운 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를 제가 여기까지 못 돌렸었거든요. 한 이 정도 돌리면 아파서 못 돌렸는데 더 많이 돌릴 수 있게 되고, 이게 꼭 또 그 친구로 인한 어떤 애증으로 인한 그것이 마음의 통증이 여기에 온 것만은 또 아니고 또 다른 것도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또 풀어가야 될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잘 보면서 잘 치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한테도 좀 앙금이 많이 남아 있거나 용서가 좀 하기 힘든 사람, 이런 아픈 기억이 좀 많이 묻어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게 또 혹시나 몸에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그 몸 안에 DNA가 다 있잖아요. 모든 세포 안에. 그 말은 그 기억이라는 것들도 다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그런 풀리지 않는 기억들이 있으면 내 업을 청소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과 연락을 해보시거나, 그때 과거의 기억을 굳이 꺼내기 좀 어려우면 그냥 안부라도 묻고 네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마음을 내서 그분들한테 그냥 툭 얘기하고 그냥 먹먹하게 끊더라도 그 이후에 자기가 좀 더 뭐랄까 아침 공기 마시는 기분이랄까, 그런 기분들을 느끼면서 몸이 더 열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신기한 체험이기도 한데 정말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도 한번 마음을 열어보시고 잘 실천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겁니다. 더 한번 딴 데로 더 세볼게요. 제가 여행하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살면서 많이 못 느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 먼저 말 걸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누군가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뭐 관계 친밀도들이 높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좀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또 굉장히 다른 신선한 경험이었고, 직접 마주쳐 보시면 한국과의 저가 있는 곳은 지금 이집트인데요. 아무튼 외국 어떤 곳이더라도 직접 거기에 계셔 보시면 한국에 있었던 그 공기와 분위기와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롭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말을 걸고 그러네. 이렇게도 말 걸 수 있네. 이런 것들이요. 특히나 이제 한국의 도시에서 특히 사시는 분들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실리적인 이유로 만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나요? 근데 저는 여행하면서 그냥 친구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해서 그냥 만나고 싶으니까 해서 만나서 그냥 강가 가서 둘이서 시덥지 않은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힐링을 했던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시간 너 어디다가 허비하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데는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그냥 재미밖에 없었어요, 저한테는. 하지만 그 재미 속에서도 계속 힘들었던 거는 그 와중에도 제가 계속 시간에 쫓기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은 재밌게 살면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기도 참 힘든다는 것도 잘 알고요. 더 좋은 결론은 그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 연인 인연운입니다. 1월, 4월, 10월에 각각 인연운과 연인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 해 꽤 잦은 기회로 또 한 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에는 편하고 느긋한 분을 만날 운이고요. 4월은 총명하고 똑부러진 분, 진취적이신 분, 그런 분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은 독특함이 매력적이신 분, 그런 분을 만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연운을 끌어오는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숫자 3이나 숫자 30을 나타내는 상징을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불을 뗀다거나, 이 3이 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뗀다거나 밝은 곳에 계신다거나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 쪽에 있는 그런 느낌, 아니면 숫자 3 같은 것들을 같이 가까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고, 또 타투로 3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을 몸에 새기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숫자 5랑 7도 괜찮습니다. 7도 돼지띠 분들한테 좋을 수 있어요. 나무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돼지가 물 기운인데 이 나무 기운이 있으면 나무에게 물이라는 어떤 생명력을 주는 그런 힘들을 뭔가 바깥으로 펼치실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7을 타투로 하시는 것도 더 추천드립니다. 7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무 기운이고 돼지띠에게는 또 그게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뭔가 내 안에 있는 걸 표출한다는 건 진실된 의미에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니까요. 아이고, 말이 이상하게. 이 진실된 의미에서 사랑을 표현을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숫자를 막 직접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세요. 그게 만트라 효과라고 해서 염불도 진원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명상을 하는 건데요. 직접 이렇게 써보시는 행위, 3이나 30, 5, 7, 1 이런 것들을 계속 쓰면서 그것의 상징들을 상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써보시면 그게 만트라 진원 효과가 되고, 그것 자체가 명상이 돼서 나한테 좋은 기운을 끌어옵니다. 그 숫자를 연상하는 뭔가를 떠올리셔 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뭐 7을 연상할 때 뭐 나무를 떠올리셔 보는 것도 좋은데요. 좀 더 어떤 수학적인 개념, 수적인 개념에 더 입각한, 더 가까운 그런 것들 떠올리셔 보셔도 되고, 뭐 도형 같은 거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또 그 뇌 안에 뭔가 입체적인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력 같은 것들도 같이 그 어떤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만약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시다면 북두칠성을 향해서 기도하시거나 그 숫자에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7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7을 연상하는 그러니까 나무가 왜 7이냐면 그 나무 안에 7이 있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5가 5가지 방향으로 쫙 뻗어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린 어떤 별 모양, 5방향의 그런 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 어떤 상대성이라는 어떤 2가 추가가 돼서 그것의 그 상대성이라는 건 그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계 안에서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에 2가 있다는 건 뭔가 뻗어나가는 그것에 어떤 물질적인 개념들이 포함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으로 그 5라는 개념에 어떤 물질이 입혀져서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의 상상을 좀 해보시면 그런 에너지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창조돼서 그것과 닮은 어떤 것을 현실 세계로 계속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북두칠성이나 혹은 북두칠성을 상상하셔도 되고, 7을 어떤 상징하는 어떤 것, 7을 향하는 어떤 작용, 이런 것들을 떠올리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하게. 그 사람이 매일매일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그 어떤 생장력, 그것을 물질화된 생장력을 딱 떠올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떠올리시기 좀 힘드시면 그 육각이 이렇게 있고 꼭지점이 하나가 가운데 하나 더 있는 그거를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빛나는 어떤 그런 점들, 그리고 그 점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들, 이런 거를 함께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로 재물입니다. 가장 또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기도 하실 것 같아요. 연초 그리고 6월에서 8월 사이에 쭉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때 그 재물운을 잡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때마다 잘 저축을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물운을 잘 끌어오셔서 또 식복도 있으셔서 먹고 사시는 것에도 문제가 없으세요. 조금 이 경제적인 힘든 것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타격감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식복도 있으시고, 그래서 없을 때는 좀 오히려 나눠줘 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다고 다 써버리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쓸 거면 나 자신한테 더 많이 쓰고 나한테 더 선물을 많이 주는 느낌으로 쓰신다면 또 힐링 차원에서 더 좋으실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활동이 또 곧 재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내 일상에 나를 힐링하는 그런 패턴을 심어주자. 다시 말해서 자꾸 힐링하려고 하자. 맛있는 것도 많이 찾아서 드시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시다면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많이 얻어 드시는 것도 좋고요. 당장은 나의 힐링을 먼저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좀 얻어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돈을 여기 5가 있는 별 5개의 꼭지점이 있는 도형을 놓고, 생장력, 그리고 이렇게 약들로 우리 건강을 좀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약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도 신이고, 셀피로 잘 찍어달라고 꼿꼿이 세워놓았고, 돈을 이렇게 이 제 쪽으로, 그러니까 저 먼 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그래서 돈이 들어오게 이것도 벌려놨어요. 이렇게 들어오라고. 얘네들이 쫙 모여서 이리로 들어와라. 그리고 5번째, 사회, 학업, 관계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라이벌 의식 이런 것들이 또 사회나 학업 관계 안에서도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기운이 아무튼 올 때는 스트레스가 많이 동반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먼저 빠져나오시는 게 심신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그 과정 자체를 좀 배움이라고 승화하시면서 그 쓴 보약같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우시다면 좀 자주 쉬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행도 좀 자주 다녀오시면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종교 공부 같은 걸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영감을 줄 수 있고요. 좀 성찰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중에서 불교 수행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주명리, 동양사상, 도교같이 이렇게 내려놓읍시다 하는 그런 종교로서의 이제 불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뭔가 비워내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내가 더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넓어지는 그런 것들, 그런 공부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돼지띠 분들 중에서는 도덕적이고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고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변화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인권운동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하시는 분도 제 주변에 계시고요. 또 사회 속에 계시다 하더라도 그 사회보다도 나 자신의 어떤 뭔가를 실현하고 싶으신 막 욕구들이 있으셔서 그걸 더 실현하시는 시간을 더 가지실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불안정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미리미리 경제활동도 잘 병행하셔서 지내시면 양자를 잘 균형 잡게 생활하시면은 신년은 잘 보내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마야 신년 운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또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인류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신년 운세 그 큰 흐름 속에 또 중간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신년 운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월 운세, 띠별 운세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신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년 마야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고대 마야 문명이 꽃을 피웠던 중남미에서도 한국에서처럼 무당, 그러니까 샤먼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인간계의 운명의 흐름을 보는 독특한 점술로 사람들 삶의 기운을 북돋아 온 존재입니다. 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페루인데요. 페루가 또 마야 문명이 발전했던 그런 주요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영적인 치유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금 페루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동시성이 또 함께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졸킨이라고 해서 그 마야 특유의 달력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점술가들이 점을 봐왔었던 건데요. 달력의 일수를 세는 수체계와 상징의 배치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다차원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알면 알수록 철학적이고 우주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그런 역술, 점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먼 과거에서 먼 우주까지 뻗어나갈 어떤 인류의 미래까지 모두 점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볼수록 굉장히 예언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술이랍니다. 삶에 잘 적용되고요. 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나의 탄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떤 다음 생으로 이어 달리기 하는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 삶의 핵심 질문을 찾는 방편이기도 하고요. 고대 마야 문명의 어떤 샤먼들의 역할이었기도 합니다. 내 삶의 이유를 찾는 아주 비폭력적인 방편으로 졸킨 달력이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졸킨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앞으로 천천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년 운세의 매 영상 끝에 이렇게 제가 신년 마야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우선 신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면서 마야와 여러분이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딱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톤과 실이라는 단어예요. 톤 하면은 밝은 톤, 어두운 톤 하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 연상이 되시죠. 그리고 실 하면 어떤 마크, 어떤 시간에 딱 배치된 마크들이 있어요. 마치 사주팔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면 목 기운이고 금 기운이고 이런 것들처럼 마야에도 20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내 시간과 공간이라고 했을 때요, 제 인생이 흘러갈 이 제 운명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면서 어떤 곡선을 만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일이다 쳤을 때 그 실이 20가지가 따다다다닥 배치가 되면서 20일까지, 그 다음 21일부터는 다시 첫 번째 실로 시작하는, 또 이 톤이라는 거는 이 운명의 곡선의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톤을 주변으로, 실을 중심으로 내 운명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톤은 또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20가지 있는데 이 13까지 여기까지 톤이 한번 흘러가고 그 다음부터 다시 1톤으로 시작을 하는, 그래서 계속 엇갈리고, 그래서 260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그럼 2020년은 톤이 1번이에요. 2019년은 13번 톤이었겠죠? 그렇게 다시 1번 톤으로 돌아오고요. 이 1번 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자석의 힘, 끌어당기는 힘, 매력적인 끌림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톤 자석 마그네틱의 힘이 이제 내 운명의 어떤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상태고, 아까 실이 있다고 했죠. 20가지 실인데 2020년에는 14번째 실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실의 이름은 흰색 샤먼입니다. 이 샤먼이라는 것은 무시간성, 그리고 주술, 요술, 그리고 수용성을 나타내는데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워낙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서요. 제가 해석은 다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그 톤과 C를 조합해서 큰 맥락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졸킨 해석의 기본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이 둘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2020년 신년 마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 2020년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받아들임에 대한 이슈를 건넬 거예요. 처음엔 부담도 되고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또 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또 힘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흰 샤먼의 목적인 이 수용성, 받아들임이 나를 한 차원을 성장시켜주는, 더불어서 내가 속한 전체가 그 수용성으로 나와 함께 되어가는, 즉 내가 나의 세계를 활짝 열어서 타인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세계를 내가 구축해 나가는 그런 거예요. 정말 평화로운 방식으로요. 이것은 마야에서 얘기하는 어떤 주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술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 주술의 방식으로 현실이 되게 하는데요. 이 주술을 거는 첫 번째 방법이 통일입니다. 통일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명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명상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 내게 오면 그것을 아무 편견 없이 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마음의 걸림돌들이 되는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판단 없이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한 해가 또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진실된 것에 내 자신을 내맡기고 헌신하는 행위, 이것들을 명상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모든 순간이 열리게,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실 겁니다. 즉 통일이 된다는 건데요. 남북의 38선이 사라지면 그걸 통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걸려있는 어떤 것들이 계속 제거되고 사라져가고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더 이상 걸릴 수 없는, 내가 그것에,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셔도 샤먼이 되시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샤먼이라는 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또 샤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내는 목소리는 모든 존재에게 공명감을 일으키고요. 그 힘을 통해서 또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순환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 힘이 발현되는 곳이 바로 무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이 힘이 가진 성격을 바로 무시간성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내가 공명하게 되고, 음악을 듣는 그 순간에는 내가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잖아요. 시간하고 이제 나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즉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기억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내 안과 내 바깥에 어떤 걸림이 없는, 닫혀 있는 게 없는 상태, 활짝 열려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는 상태, 이것을 바로 무시간의 힘, 무시간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술이란 건 무엇이냐? 주술이란 건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를 주술의 역할로 보시면 돼요.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주술성을 띈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 무시간성을 남들이 보고 그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되잖아요. 뭔가 공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좋은 음악에 끌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술이라는 단어가 갖는 어떤 위화감을 조금 걷어내 보시고 생각하시면, 이 주술이란 것에 밝고 맑은 의미적인 측면은 바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마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흑마법이라고 하면 이건 주술은 주술인데 남을 옭아매려는 목적이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주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무시간성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걸리지 않는 그 무시간성이 흑마법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흑마법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요. 흑마법이란 건 힘과 권력을 쫓고요.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는 어떤 탑을 쌓고, 너무 교묘해서 알아차리기도 조차도 힘들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만 도드라져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나를 구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이게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사회가 전반적으로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유명한 기업인 흑마법을 사용하죠, 실제로. 역술가를 옆에 두고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을 또 식별하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달콤해 보이지만 달콤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달콤해서 먹었더니 가슴이 답답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것,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것. 나는 이 단 것만, 이 달콤한 것만 먹고 이것만 계속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고 나니까 계속 시간에 쫓기고 있는 어떤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요. 마음에서 일어날 때 차분한 태도로 침착하게 보시면서 무시간성을 획득하시는 게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무언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한테 말할 때, 그럴 때도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씨앗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처음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꾸준히 반복적으로 잘 보시려고 이 시도만으로 절반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과의 소통에 임할 때 상대방이 그걸 다 알아채요.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들도. 그러니까 신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한테 대할 때 이 조심하려고 하는 것도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 흑마법은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흑마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결국엔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것, 주변의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어떤 것. 그래서 이 흑마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좋아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를 통해서 막 답답함 같은 것들을 느끼셨다면 아마 여기에서도 흑마법이 드러났을 수 있어요. 그만큼 흑마법이란 건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저도 믿지 마세요. 또 제 말에 무언가를 느끼셨고 거기에서 뭔가를 건져내셨다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이 말씀들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이 방편을 그냥 버리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자, 어떤 띠의 분들이시든 모두가 이 신년에 실과 톤이 말하는 이슈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형태는 다르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본체, 그 본래 의미는 1번 톤 마그네틱 그리고 샤먼, 실, 이 의미하는 그 의미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이나 목적, 현재 마주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거나 찾고 싶으신 분들, 또 방금 설명드린 이 마야 졸킨의 어떤 리딩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박수진주의 신점은 신이 지상에 인간에게 보낸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박수진주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행운의 부적이나 맞춤 부적 타투를 하고 싶으신 분은 먼저 이미지를 보시기 위해서 타투진주 인스타그램을 찾아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여러분께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2020년 2월 띠별 운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모든 여러분의 모은과 건강이 깃들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정글 깊은 곳에 있는 샤먼들이 한다는 치유 의식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개인의 공포와 어둠을 저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듯이 내가 신이라면 그걸 어떻게 다시 알 수 있을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함과 슬픔을 헤쳐나올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이미 안다면 어떻게 그 기억을 되돌릴 수 있을지 찾고 싶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지금 와 있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13년 동안 소식을 나누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여행길 한 5개월 정도는 계속 방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뭘 찾고 있나? 이 여행은 도피일까? 나는 곧 죽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고요. 너무 오랜만에 듣게 된 어머니의 투병 소식에도 참 무감한 제가 참 이상하게도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다 페루에 있는 치유법을 알게 되었고요. 그게 암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몸과 마음이 얼마나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페루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이죠. 이집트에 오기 한 달쯤 전에 어머니와 문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 친족들 사이에서는 참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제가 또 어머니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페루였던 것 같습니다. 페루에서 어머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찾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페루로 향하게 되었고요. 목적성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제가 가진 정보들이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런 곳에서 가져온 정보들인 만큼 저는 이걸 믿고 직접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만나러 가서 제가 체험한 것들을 직접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인간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아무런 답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를 돕는 어떤 목적, 그거보다 더 나은 목적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이 여정에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까지 온 이상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제 여행을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계좌 정보를 올려놓을 테니까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주신다면 제가 그 힘으로 끝까지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